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그 7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화를 리뷰를 다 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예. 오늘 제가 좀 운동을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강철부르 때 3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밤에 유산소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 리뷰하려고 집에 오니까 좀 이게 개털됐네요. 그래갖고 퍼졌어요. 막말로 퍼졌는데, 이제 자, 산하행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철부대 1도 그랬고 더 솔저스도 그랬고 이 강철부대 2도 그랬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짜 신기한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할 거예요. 이 산하행군은 처음 순위 있잖아요. 처음 순위. 더 솔저스 때도 브라보가 알파가 1등이었고 2등이 브라보였고 3위가 찰리였어요. 4위가 찰리였고 3위가 델타였어요. 근데 3위, 4위는 거의 둘이 비등비등했었고 알파하고 브라보가 완전 처음에 사트처럼 이 빼는 전략을 선택했었죠. 그래서 근데 돌이켜보면 강철부대도 그랬잖아요. UDT가 처음에 뺐잖아요. 예. 그리고 SSU가 처음에 마지막에 고전했었고, 그래서 그 처음 페이스 그대로 강철부대랑 더 솔저스도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기선 제압, 그다음 처음에 이 페이스, 처음에 이런 전략과 초반 러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승패에 좌우를 많이 하지 않나. 이번에 강철부대 2를 보면서 좀 더 확고해졌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산악행군은 제가 이제 산악행군에 대한 미션을 좀 더 부연 설명과 디테일함을 좀 살려보려고, 과거에 저가 특히 더 솔저스가 최근에 제가 해왔던 기억에 남고 고통스러웠던 산악행군의 미션이었으니까 이 미션을 되게 되짚어봤어요. 되짚어보니까 산악행군은 좀 누가 더 안 쉬느냐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예. 진짜 저희도 추가 미션 때 다 만났거든요. 델타, 브라보, 찰리, 알파 다. 근데 이 누가 어떤 구간에서 안 쉬냐가 정말 저는 이 승패를 좌우하는 구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델타, 브라보, 찰리, 알파가 다 만나는 구간이 어디였냐면은 이 턱걸이 할 때 저희가 다 만났었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미션의 중반부 내지 중후반부였어요. 더 솔저스의 무장행군의 구다리에서는. 근데 그때 각 팀이 다 턱걸이를 끝내고 쉬고 있었어요. 쉬고. 예.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다 쉬자고 할 때 저는 찰리 팀에서 제가 쉬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 뭔가 간격을 벌려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행군을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후미에서 3, 4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좀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만났네? 1위, 2위하고. 그래서 여기서 1위가 될 수 있는 거고 4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남들 쉴 때 좀 덜 쉬고 가자고 저는 이야기해서 군장을 안 풀어놓고 계속 서 있었었거든요. 저의 한 예를 들자면은. 근데 그때 이제 팀의 다수가 이제 다 쉬자고 했어서 그때 쉬었어요. 저도 그때 할 수 없이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군장을 내려놨죠. 근데 그때 이상사님도 일부러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알파팀의 이상사님 팀도, 알파팀도 다 쉬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사님이 다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게 더 솔저스 방영 때도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자고, 우리 남들 쉴 때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더 솔저스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야, 병무서가 애들 다 챙겨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그때 승패가 다 갈렸어요. 진짜 더 솔저스는. 네, 진짜 그때 리셋이 돼서 1, 2, 3, 4위가 동등해졌었는데, 중후반부쯤에 그때 알파가 빠른 선택을 해가지고 그 목봉을 들고 출발을 했거든요. 첫 번째부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그때 뭔가 역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지 않았나 하고, 그 찰리 팀은 SDT 느낌처럼 정말 페이스를 늦게 가져가고 후에 약간 따라잡다 페이스를 올리자라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진짜 돌이켜보면은 강철부대 1 때도 그랬고 모든 프로그램을 선행해보자면은 처음 잡혀있는 페이스가 대부분이 승패에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 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정의가 섰었고, 강준님은 왜 계속 강준님이 거기에 약간 팀장 같은, 이번 미션에만큼 팀장 같은 역할이었지만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냐면은, 제가 강철부대 1을 리뷰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정민, 그러니까 강준 대원님, 그 다음에 강원재 대원님, 김민수 대원님이 체력이 좋다고 해서 막 뺐었을 때 이정민 대원님이 어깨 부상으로 그때 굉장히 고전하면서, 이 산악행군의 미션에 결론적으로 4명이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미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낙오돼 버리면은 이게 아무리 누가 1등으로 가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치만은 아무튼 예외가 있긴 한데, 그래서 강주님이 그거를 의식하고 이정민 대원 골 나기 싫어서 4명이서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같이 계속 체력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칠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약간 좀 그 기회의 틈을 늦게 노린 것 같아요. 늦게 노린 것 하고, 강주님은 생각보다 이 코스가 좀 더 장거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구간 좀 넘어서 페이스를 올려보자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반환점이었고, 그때는 이미 이제 좀 꼴인지
지점하고 가까워 있는 이제 거의 이제 끝 지점이었던 거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거리 계산이라든지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그 시점이 너무 좀 늦어가지고 이제 패를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주님의 어떤 판단은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대변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둔해주고 싶고. 그래서 덧솔 줬을 때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도 찰리팀이 만년 3위에 약간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707은 살트를 약간 좀 잡을 수 있는 느낌이었던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200m여도 언덕에서 바라보는 200m를 보고 있으면 사정거리가 훨씬 길어 보이고, 진짜 무거운 걸 메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200m를 추월해야 된다라는 계산과 의지를 잡고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만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707은 그래도 사트에 보이는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 좀 터무니없이 멀긴 하지만은, 그치만은 찰리팀은 그 당시에 어땠었냐면은 좀 못 쫓아갈 사정거리에서 저희는 좀 약간 그 3위의 약간 페이스로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 브라보랑 찰리랑 약간 엎치락뒤치락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그 간격을 좁혀보고자, 왜냐면은 이 사정거리가 너무 벗어나면 의지가 상실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의지 상실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 편집점에 강철부대 2에서도 보여주면 뭔가 707이 사트를 거의 추월한 것 같은 느낌 하고, 또 SDT가 707을 거의 추월한 것 같은 쫄깃한 이런 긴장감과 박진감의 편집점을 잡잖아요. 근데 실제 거리나 플레이어분들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무장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언덕을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m가 됐든 100m가 됐든 이격되어 있는 상대 팀을 보고 있으면은 어찌됐든 전의가 상실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살트의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행군을 할 때, 행군 때만큼 약간 그런 느낌의 살트의 약간 그런 전략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도 조금 이번 화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승리를 부르는 좀 전략인 것 같다라는 기준이 좀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덧솔저스 때 이제 무장행군 했었을 때, 이 덧솔저스 또 구조는 약 4박 5일 동안에 그 모든 미션을 다 찍었었거든요. 처음 예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탈락 미션, 데스매치. 그래서 한 그 미션이라도 잘못해서 혹시 데스매치를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엄청 커요. 그렇다고 해서 촬영 일자가 길밀고, 또 그렇다고 뭐 반나절 정도 뭐 리커버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에 뭐 미션을 2개 내지 3개를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엄청난 강행군의 미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진짜 덧솔저스 미션이나 일정만큼은 뭐 707이나 UDT 특전사 현역분들이 와도 굉장히 버거운 미션이었을 거라고 저는 진짜 단언컨대 생각합니다. 정말 빠듯했어요. 그래서 부상자들이 좀 높은 어떤 수준의 부상들을 안고 진짜로 부상자도 많이 속출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덧솔저스 때.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저의 사견들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덧솔저스에서 그래서 약간 좀 탱킹 막바지에는 제가 딱 3위라고 확정이 됐었을 때 팀원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 행군에 대한 승부수는 이미 던져졌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장을 벗고 비무장으로 뛰어가도 상대팀 못 잡는다, 2위 못 잡는다. 내 팀 중에서 2팀만 사는 어떤 구조였었거든요, 덧솔저스 사랑 행군 미션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탱킹을 팀한테 이제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체력을 안배해야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저녁에 하는 또 데스매치에도 또 체력을 쓸 수 있다. 근데 이 제작진들의 어떤 의도가, 어떤 미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산악행군 미션이 야간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덧솔저스 제작진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의 강도 설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무자비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한테 약간 좀 저는 이제 그냥 사회에 약간 그냥 나이가 조금 있는 어떤 선배로서, 그냥 인생의 작은 선배로서 조언을 했었죠.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 하자, 탱킹 하자, 이거 탱킹 안 했다가는 야간에 미션 할 때 개털돼가지고 그때 퍼진다. 그래서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예, 하고, 이 조성원 대원이 번들을 2개 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통신 보조 장비 번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양쪽 20kg 되는 거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무거운 말통 2개 있잖아요. 제리캔이 됐든 말통이 됐든 뭐 물병이 됐든, 한쪽으로 20kg 드는 것보다 양쪽으로 차라리 40kg 드는 게 중심이나 훨씬 덜 힘듭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진짜 농담 같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예, 진짜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려줬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막내로 군 생활할 때 말통 20kg짜리를 맨날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야외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텐트에다가 이제 항상 물을 당번하는 막내였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보다 두 기수 후임인 김다한 중사라고 있는데, 군인 올림픽 대회에서 또 동메달도 딴 되게 유능한 대원이었습니다. 그 후배가 알려줬어요. 예. 말통을 항상 그 후배하고 저하고 20kg짜리를 두 개를 항상 그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야 됐었는데, 둘이 같이 가면은 후배가 항상 그 20kg를 양쪽 다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힘들지 않느냐. 근데 자기 오히려 이게 쉽대요. 왜 쉽냐.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자 했어요. 20kg를 양쪽에 들었더니 한쪽에 20kg를 든 거보다 양쪽으로 해서 합이 40kg를 드는 게 정말 편하더라. 그 이유는 모르겠다. 왜냐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보다는 그게 더 나았었어요. 그래서 조성호 대원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었을 때 그래 저게 무게는 무거워도 좀 더 편할 것이야 라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고, 또 그리고 행군에 대한 느낌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행군할 때 몸무게하고 현역 때 군생활할 때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는 한 68kg 나갔었고, 마라톤만 미쳐갖고 좀 한참 뛸 때는 66, 68 나갔었고, 이제 뭐 웨이트도 좀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평체 몸무게는 70에서 72였거든요. 근데 더솔저스 나갈 때 제가 85kg로 나갔어요. 예. 85kg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무장행군 미션을 할 때, 왜냐면 저는 전역한 지도 한참 됐고, 그래서 무장에 대한 어떤 체력, 무장에 대한 어떤 지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팀원들한테, 찰리 팀이었으니까 찰리 팀 팀원들한테 내가 나이도 많고 뭐하고 하니까 좀 내가 좀 일찍 입질이 올 것 같고 퍼질 것 같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또 나이를 먹고 또 저도 나름대로의 생활체육과 체력 운동을 해오면서 꾸준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솔저스에서 이제 미션을 맞닥뜨렸는데, 그 30kg 무장이랑 뭐 들었던 어떤 장비들이 생각보다 무겁고 가볍고, 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내가 행군하면서도 그때 찰나의 순간에 느꼈지만은, 내가 왜 현역 때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웨이트나 뭐 하체 운동 스쿼트라든지 데드리프트라든지 그다음 또 이전 강도 있는 웨이트를 드는 운동들도 많이 했었고, 그런 반면에 또 지구력 운동도 많이 했지만은 이 체중이 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몸에 약간 무거운 걸 짊어졌어도 안정감이나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체중이랑 약간 피지컬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 구다리를 제가 설명한 이유는, 사트의 정명진 팀장님인가요? 이정원 대원님이 강철부대 2에 나왔던 멤버들 중에 되게 왜소한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kg나 50kg 되는 고중량의 이런 웨이트 군장을 매게 되면은 훨씬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kg 바벨 스쿼트 하는 느낌하고 80kg 바벨 스쿼트 하는 느낌하고 엄연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듯이 좀 가벼운 사람일수록 구중량과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추진력이나 특히 산악구보나 무장인군 할 때 좀 더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정원 대원이 초반에 고전했던 거, 그 다음에 정명지 팀장님이 초반에 페이스가 두 분 다 안 올라와서 고전했던 거는 충분히 피지컬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조금 좀 그 약체함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둔을 또 해주고 싶고, 이주영 팀장님이 50kg의 후반부쯤 보니까 들어가니까 깃발을 들었어요. 50kg 군장에 깃발을 들래 아니면은 그 20kg짜리 제리캔 들래 하면 저는 제리캔 듭니다, 진짜로. 깃발이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좀 가벼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댄 깃발이에요. 더솔저스하고 강철부대 깃발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길고 귀도 되게 커요, 부피가. 또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막 진짜 입 가로막고 막 흔들리고 하면은 정말 그거 한쪽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소나기에 펌핑도 많이 되고 또 굉장히 또 걸구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설정해라. 너 20kg짜리 제리캔 들래 아니면은 깃발 들래 하면은 진짜 4배수 차이인데도 제리캔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주영 팀장님이 50kg 깃발에 팀원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 군장의 깃발까지 선택하는 어떤 희생적인 어떤 이런 무브먼트를 보면서 굉장히 팀장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은 그런 멋진 구다리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박수치면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이 굉장히 집중력도 흐트러뜨리고, 아무튼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피아니스트 이루마 마냥 굉장히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살트나 707 막바지에 그 이정원 대원이 약간 그 피치를 올려가지고 따라잡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하고 또 707 뒤에 SDT가 또 707을 따라잡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느낌은
그 편집점에서 그 간격을 좀 좁혀놓은 거지 실제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더 솔저스 행군을 최근에 해봤던 최신 교리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진짜로 이거는 팩트예요. 예. 따라잡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린 지금 또 이완된 상태고 숨이 안 찬 상태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승부수 볼만해 하지만은 이미 지쳐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개털돼 있고 정신력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언덕배기로 돼 있는 100m 차의 거리라고 한다고 해도 언덕배기에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 무장을 짊어지고 있는 이 고전에 있는 상황에서 언덕배기에 100m에 있는 추월해야 되는 상대팀을 보면은 진짜 전이가 잘 안 올라와요. 이건 정말로 공감하실 겁니다. 뭐 특수부대에서 무장구 뭐 측정하셨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전립선이 됐든 한 대씩 때릴 겁니다. 공감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정원 대원도 처음에는 되게 좀 고전을 했었지만 막바지에 또 정명진 팀장님도 막바지에 또 약간 두 분 다 피치를 올렸잖아요. 피치를 올리고 페이스가 좋게 됐던 거는 편집점을 그렇게 잘하는 모습을 뽑아줬는지 이거는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아니면은 처음에는 좀 숨통이 덜 트였다가 막바지엔 숨통이 트여가지고 아니면은 좀 초반에 이제 각 팀들이 많이 조력을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여유가 혹은 또 회복을 리커버리를 플레이를 하면서 그 와중에 해가지고 후반에 정명진 대원하고 이정원 대원이 피치를 올려서 또 팀의 도모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 보면서 그 정명진 팀장님은 또 누구냐 조성호 대원님을 또 도와줬고 이정원 대원은 이제 또 일찍 그 이정원 대원님 제가 알기로는 또 더 솔저스의 고인호 대원님하고 또 친구로 제가 또 그 어깨너머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인호 대원님도 저희 찰리팀에서 이제 했었을 때 플레이 했었을 때 일찍 가가지고 또 일찍 이렇게 또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감동을 자아냈었는데 이종원 대원님도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어떤 또 좋은 모습에 또 약간 또 본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멋진 모습에 또 감탄을 자아낼 수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저도 이 더 솔저스에서 행군을 하면서 하고 또 행군이라는 거는 하고 또 저는 어떤 훈련이 됐든 뭐 어떤 이런 빡센 어떤 이런 미션을 하는 거는 한번 퍼지면은 그러니까 퍼진다는 게 한번 잠깐 쉬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저는 그때부터 좀 약간 전이가 다시 안 끌어오른다거나 텐션이 다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안 쉬고 그냥 쭉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이 페이스가 좀 맞거든요. 더 솔저스 행군할 때도 좀 저도 사점이 있었고 물론 힘들고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은 안 쉬고 쭉 가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잘 맞았었어요. 그게 저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쉬어버리면은 거의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제 체질상.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하고 또, 더 솔저스나 뭐 강철부대 원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왜 막 팀들 안 도와주냐. 왜 뒤에서 힘이 있으면은 내려가갖고 도와줘야지. 군장 하나 더 들어줘야지. 그러냐 했는데 강철부대 2에서는 이런 이견이 많이 없던 것에 좀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긍정적이게 또 각자의 게임 플랜이라고 봐주는 것에 전 그래도 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강철부대 2의 데스매치 산악행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뒤에서 적극적이게 밀어준다거나 이런 모습은 편집점에 다 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힘으로 혹은 뭐 멘트를 쳐서 푸시를 해서 어시스트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서로가 이렇게 단결함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게임 스타일의 또 다른 어떤 이면을 보여줘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주영 대원이 처음에 이리저리 팀장으로서 팀원으로서 최대한 많은 짐을 들고 가려고 하다가 후반부 됐을 땐 퍼졌잖아요. 그때 저 후배 자식 왜 나약해서 퍼지나라고 제가 이렇게 혀를 끌끌 찬 게 아니라 이렇게 초반에 희생을 하다 보니 퍼졌구나라는 느낌에 굉장히 애잔하더라고요. 애잔했고 찰리팀의 박한결 대원님이 생각났었어요. 박한결 대원님도 초반에 되게 의욕적이게 진짜 팀 많이 도와줬었고 그러다가 진짜 이주영 대원님과 비슷한 구다리 때처럼 쥐가 났었어요. 퍼진 건 아니고 쥐가 났었는데 그때 팀원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나 뭐 팀장도 내려가서 근데 한참 거리에 갑자기 안 오길래 뒤를 돌았더니 쥐가 나가지고 발목을 잡고 그 종아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계속 악지르면서 가라 그랬거든요. 먼저 이주영 대원도 먼저 계속 가라 했잖아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그때 팀원들의 심정들은 저도 아마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비슷했을 겁니다. 이거 내려가서 도와줘야 되나? 근데 박한결 대원은 계속 가래요. 근데 그 가라는 뜻이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약간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꼭 합류할 확신이 있으니까
너네 나를 믿고 꼭 가라. 약간 이런 뜻으로 저는 듣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다시 저는 이제 강행군을 시작했는데 근데 박한결 대원님이 진짜 자기가 혼자서 자가적으로 쥐를 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때도 되게 감동적이었지만은 지금도 뭐 끝난 어떤 씬이지만 멋있었다. 그런 느낌을 그건 뭐 이건 사담이지만은 더 솔저스를 약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그 이주영 대원님이 계속 후반부쯤에 뭐 퍼졌다 갔다 했는데 약간 SDT한테 추격을 허용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시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쫄깃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전자에서 두세 번 설명했지만은 추월할 수 없는 거리였고 이미 그때는 SDT가 전의를 상실할 정도의 페이스였고 거의 약간 게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었다는 걸 제가 다시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DT는 두 번째로 이제 떨어졌지만 강철부대 2, 강철부대 1에서는 전 진짜 강철부대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되게 좋게 보는 거는 그래도 SDT가 멋있게 떨어졌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SDT 하면은 어떤 떠오르는 어떤 특징들을 잘 살려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길 고이 잘 갈 수 있게 이렇게 포장해주는 것들 이런 멋진 엔딩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강철부대의 기술이라고 좀 생각하고 실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SDT가 비록 초반에 떨었지만 계속 길이길이 기억되거든요. 네, 그 누구냐 그 지원제 대원이 다쳐가지고 발목 다쳤던 지원제 대원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강준 대원도 합류했던 사람도 이제 기억나고 하면서 송복원 대원님 뭐 뿐만 아니라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강철부대가 마지막 가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예우나 하고 또 힘들게 참가했던 이런 참가자 개개인 하나하나를 잘 챙기는구나 편집점이나 어떤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해주고 싶었고 제가 풀로 지금 7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싶은데 저도 강철부대를 보다 보니까 성인 남자 과거 특수부대 예비역으로서 피가 끓어요. 피가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맨날 요즘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평상시에도 약간 좀 병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운동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쌈박하게 하고 리뷰하고 자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딱 이제 행군 구다리까지만 딱 미션을 그 리뷰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것도 아직 제가 사실 못 봤어요. 피곤해갖고 나머지 거 한 40분 남은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리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다라고 인지하고 이상 교식구 수고되기 바람 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헐업 DJ 헐업 추가 리뷰할 거 있습니다. 강청명 대원님에 대한 언급을 제가 안 했는데 강청명 대원님이 이번 7화 미션으로 풀로 이제 이 데스매치 행군하는 거 보면은 진짜 1등 하려고 어떤 약간 남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열정이나 어떤 마음가짐 표정에서도 약간 그 비춰졌듯이 그 느낌이 약간 틀리잖아요. 정말 1등 갈아 마셔야겠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과 이런 어떤 액센트나 액션들이 팀을 약간 독촉하거나 약간 사기를 끌어올리거나 응원하기를 좀 약간 거칠게 느끼다는 느낌이 시청자분들한테는 느낄 수가 있어요. 비신사적이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군인 자세로서 뭐 본다라고 했었을 때 군인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무장행군을 하고 도피 및 탈출이나 뭐 행군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막 폭탄이 떨어져. 그러면은 얘들아 어머머머 폭탄이 떨어진다 야 어머머머 야 빨리 숨자 빨리 도망가자 야 얘들아 어서 서둘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강청명 대원님처럼 진짜 빡 이야기하는 게 헛짓거리하지 마. 왜 이렇게 안 붙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하고 저는 그 전에 어떤 리뷰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팀원에 일원 중에 강청명 대원님 같은 스타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격렬한 미션이에요. 격렬한 미션.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글짓기, 그 다음에 실뜨기 이런 어떤 동호회 활동이나 그런 미션인 거면은 당연히 차분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액션이 크고 힘들고 침이 질질 나고 사점이 보이고 앞에 별이 보이고 진짜 그 조상님이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구달이거나 그런 어떤 힘듦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독촉하는 어떤 액션이나 단어 선택들이 좀 강렬하지 않으면 각성하기가 힘들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어떤 약간 이완된 컨디션으로 우리는 시청을 하고 있노라고 하면은 강청면 대원님의 이런 언성과 액센트가 굉장히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치만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작전을 치른 일들이 되게 거친 일이고 위험도가 있는 일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욕을 쌍욕을 한 바가지 안 박아서 진짜 망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진짜 다리 뭐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사람 혹은 또 약간의 힘듦을 못 이겨서 사점을나 정신적으로 그 어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청명 대원님의 어떤 이러한 약간 격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구다리들이 사람들이 막 좀 무례하다, 좀 너무 강청명 대원님은 너무 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 굉장히 우둔해주고 싶어요. 진짜 저는 같은 팀원이면은 정말 그런 약간 센 사람하고 정말 이런 류의 파이팅을 좀 이런 자극적이고 하드하게 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군생활 할 때 하고 또 특수부대 출신이신 분들은 분명히 이건 긍정적이게 아마 공감해 주실 거예요. 실제 측정이나 훈련 작전들 받을 때 진짜 이런 약간 좀 악마 역할을 해준다 해야 되나? 혹은 뭐 진짜 옆에서 채찍질을 해주나? 채찍질 해주는 거는 정말 힘든 구간이 되면 채찍질 해줄 멘트나 이런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강청명 대원님은 진짜 주변 팀원들 사트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숨이 차는데도 한마디라도 덜하고 행군에 집중하고 싶은데도 멘트를 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고 그런 에너지 레벨 진짜 이런 거 정말 저는 높게 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강청명 대원님의 어떤 이런 구다리들을 좀 진짜 높게 평가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로 불러와서 진짜 사트가 1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잘려다가 진짜 다시 이거 켰어요. 진짜로. 예. 이상 교신 끝. 진짜 이번에 교신 끝이에요.